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중학생들이 뉴스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가볍게 손을 들어볼까요? 뉴스를 본다. 네, 좋습니다. 바로 안 본다. 바로 굉장히 반반씩 지금 손을 드셨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뉴스를 보는가에 호기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했는데요. 역시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옆으로 가서 잠시 제가 스마트폰이 되어보면 됩니다. 아이 귀에 대고 이러면 아이가 개슴칠에 눈을 뜨고 필통을 들고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무엇을 보는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 방송사와 함께 우리 학생들이 과연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 아주 재미있고 전문적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한테 휴대전화를 딱 나눠주고요. 10분 동안 본인이 좋아하는 뉴스를 자유롭게 보도록 했습니다. 10분 후에 스마트폰을 쓱 끄게 한 다음에 자, 지금까지 10분 동안 뉴스를 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를 하나 떠올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칠판에 쫙 붙여놨죠. 굉장히 많은 뉴스가 모였는데요. 이 뉴스들을 분야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야냐면 아이들은 은근히 사건, 사고나 범죄 뉴스를 참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역시 아이들의 영혼의 동반자죠. 연예 뉴스 아주 폭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건, 사고, 연예 뉴스가 나와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이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쌤 뭔가 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문득 2015년 니콜라스 카란 학자가 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짧은 문자 메시지나 짧은 뉴스에 지나치게 노출이 되어서 깊은 호흡이나 긴 생각을 요구하는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그런 문장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과서 가르치기도 바쁘고 학교 수업도 바쁜데 뉴스를 왜 가르쳐야 돼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뉴스를 실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영향을 받고 있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은 뉴스와 교육의 교집합을 찾아야 될 숙명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를 표면이 아닌 깊이를 보게 만드는 나름대로의 걸음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걸음망을 좀 이렇게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볼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보고 기사에 포함된 사실과 빠진 사실을 또 생각해보며 어떤 뉴스의 출처라든가 정보원, 작성자를 생각해보고 그 언론사도 확인해보는 이런 꼼꼼한 생각이 뉴스를 바르게 보는 중요한 걸음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가 저는 놀라운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착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교사들이 뉴스를 교육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뉴스를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 촉진해주고 자리만 만들어주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뉴스를 잘 읽고 균형 잡히게 읽고 바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오늘 선생님이 세바시에 나가는데 우리 청중들께 뉴스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무려 3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께 추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를 볼 때 3번 정도 질문을 하거나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3번이라는 건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나온 거지? 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웃으면서 한국 사람은 3을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 똑똑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갑자기 선생님 뉴스 볼 때요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생각해보려면 3번은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바로 뉴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언론사들이 담고 있는 관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뉴스를 견주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우리의 초중고생들은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붙어있는 댓글을 아주 심하게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얘기는 그러한 댓글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댓글을 만들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 학생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검색할 겁니다. 제 주장은 검색하는 뉴스에서 사색하는 뉴스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색과 사색의 균형추를 찾게 해야 됩니다. 그럼 사색하는 뉴스가 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뉴스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 뉴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뉴스 교양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뉴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